오늘은 부동산의 기초 중에 기초,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입지를 보는데 정답이랄 게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입지를 볼 때 기본기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일자리, 교통, 학군, 자연환경,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입지 요소들이라는 거는 그곳에 거주하는 실거주자분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올린다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그 4가지가 바로 근본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4가지 중에 상권은 왜 없을까? 왜 사람들이 상권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의문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상권은요, 결과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나 학군, 교통, 자연환경은 원인에 해당을 하고요. 자세한 건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지역으로 출근이랑 퇴근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출근 퇴근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린다.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나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거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주변에 거주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출퇴근이 훨씬 더 편리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이거를 직주근접 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주거 단지들이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요 기반이라고 해서 잠재적인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들어와 살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상급지, 강남, 분당 이런 상급지들이 있죠.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아주 튼튼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역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역세권은 역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통상 도보권으로 10분 이내에 역이 있다.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해요. 역세권은 왜 중요하냐 보면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를 까는 거는 출퇴근입니다. 출퇴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일자리가 있다. 근데 이분이 서울 강남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월세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강남이 아니라 저쪽에 신림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면 신림역에서 강남역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신림역까지 걸어서 가는데 30분이 걸린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30분이나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 역세권이 아닌 곳은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림역까지 5분이면 간다. 1분이면 간다. 출퇴근 시간이 효과적으로 변하면서 가치가 올라가고 삶의 질 또한 올라가겠죠. 그 역세권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경기권도 똑같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차가 있어도 차를 안 탑니다. 주차도 어렵지만 일단 기름값이랑 톨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 몇십만 원 그냥 나갑니다. 대중교통을 써야 하는데 서울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 교통 노선이 서울로 얼마나 빠르게 가는가, 환승을 하는가 마는가, 이런 요소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로서의 이동이 편리할수록 그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굳이 우리가 살면서 출퇴근을 서울만 하는 거 아니잖아.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서울로 많이 안 간다. 그러면 왜 자꾸 교통을 서울을 기준으로 잡느냐, 이 질문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에요. 디테일하게 이유를 하나하나 꼽자고 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교통의 수요자 중심 모두 서울 같은 상급지로의 이동이 얼마나 편리하느냐, 이걸로 대부분 갈립니다. 여기서 근처에 버스 터미널이 있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IC가 있거나 이런 교통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 그러면 그것 또한 부동산의 입지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학군입니다. 이거는 크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학군은 굉장히 의심의 여지가 없죠. 명문 학교가 근처에 있다거나 아니면 학원가 주변으로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으면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편해지겠죠. 수월하고. 아이들의 삶의 질이 상승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학부모님들의 삶의 질이 상승하겠죠. 아이들 학교나 학원 데려다 주는데 애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옆이 학원이고 학교니까 굉장히 편하게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 케어할 수 있다. 때문에 학령기를 맡고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 아이가 곧 학령기를 맞이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 학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주변에 교통 인프라나 일자리가 없어도 학군이 있다면 기꺼이 그곳으로 가는 학부모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사실 학군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 지방권 있죠. 지방권에는 이 학군에 대한 수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천안이나 아산, 청주 이렇게 이름이 있는 지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청주의 지웰시티 아니면은 천안의 불당동, 이런
지방에서 대도시들은 학군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튼튼하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방권 안에서도 학군이 있고 없고에 대한 이 지역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들이 맞습니다. 뭐 강이나 호수, 산, 공기도 좋고 뷰도 좋게 만드는 자연환경 요소,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요소라고 해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 산이나 강, 호수 같은 거를 우리 집 앞에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강이나 산이나 호수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희소성이 일단 높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연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에도 시그니처처럼 이름을 지어버리죠. 뭐 리버뷰, 센트럴파크, 레이크파크, 이런 식으로 아파트 이름을 그냥 자연환경으로 지어버립니다. 자연환경의 영향력은 굉장하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산책하기에도 되게 좋지만 실제로 건강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 아니면 젊으신 분 상관없이 그런 자연 요소가 있다면 굉장히들 좋아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 상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상권은 말 그대로 그 상업적인 시설이잖아요. 돈을 주고받는 그런 곳이긴데, 이런 상가는 엉뚱한 곳에 짓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엉뚱맞은 곳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처참하게 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 있을 만한 지역에 가려고 해요. 상권이 들어가서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가치가 높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곳으로 상가가 더 지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치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미 가치가 높은 곳에 상권이 또 들어가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또 가치를 높이겠네요.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는 상권이 지어지면서 또 다른 수요를 또 불러 모아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입지로 발전하게 된다. 살기에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런 경우 말고도 그냥 상가가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주거 아파트들이랑 같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들 있죠. 신도시들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어차피 아파트랑 뭐 일자리랑 등등 다 들어오니까 상가도 좀 필요하겠구만. 그래, 여기다가 상가 건물 좀 짓자. 이렇게 그냥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권이라는 건 입지를 높여주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미 높아진 입지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부동산의 입지를 보는 이런 기본기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입지 분석의 컨셉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개념을 토대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